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가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그 다음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런 말 아기 키우는 엄마 아빠들한테 자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가르치는 이유라면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곧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엄마도 아이도 무감각해지고 인색해지는 게 바로 이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그런 말을 많이 해볼까 봐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노영심의 땡큐. 네, 4월 2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노영심의 땡큐 들으셨습니다. 정말 소녀 같은 목소리였어요. 부모님의 영향인지 어렸을 때부터 뭐 작은 일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좀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나이 들면서 그 짧은 인사도 좀 인색해지는 것 같고 찾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고마운 일, 고마운 사람 아마 투성일 텐데 감사하는 마음 갖는 것 그게 바로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부부한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오늘의 문제 내드릴게요. 봄이 되면서요. 봄나물 먹는 재미도 아주 쏠쏠한데 특히 이게요. 춘곤증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봄에 활력을 공급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이게 뭘까요? 살짝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아시는 분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부들한테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잠시 후 소행성 함께합니다. 부부간의 성 문제, 아이들의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 부부십니다.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백혜경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말씀 자주 하세요 서로? 저는 많이 해요. 그렇군요. 방송 멘트 같은데. 4월 됐는데요. 예, 꽃이 막 피고 있어요. 꽃 구경 계획 좀 세우셨어요? 네, 아니 오는 길에 네. 강변 도로를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네.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말에 아이 데리고 꽃놀이 가야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왔어요. 네. 네. 두 분은 진짜 항상 사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 요시- 오다가 싸웠습니다. 왜요? 벚꽃 보면서. 그러셨어요. 무슨 이유인지 궁금한데 네. 그 요즘에요. 그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성이 10년 사이에 8배 증가했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으로 불만족이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뭐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것이 좀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나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은 이건 저 백 선생이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얘기를 안 하니까 미리 나서자면요. 네. 똑같은 내용으로 항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성 10년새 8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여성은 훨씬 더 많죠. 아, 네, 그래서 훨씬 더 저는 많죠. 이거를 보면서 남성들의 역공이다. 왜냐하면 이제 황혼 이혼 문제가 네. 사실 한 5년, 10년 요 사이에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성들이 무조건 참다가 이제 그 열심히 일하던 그 남편들이 네. 밖으로만 돌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네. 왜 뭐 삼식이 시리즈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이제 사실은 그 황혼 이혼의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여성들이 주로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통계 수치는 남성들도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사실은 뭐 약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그 불안감이 사실은 남성들도 조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네. 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네네.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여성들이 더 그럴 건데 그 이유를 보면요. 이유나 통계를 보면 이렇게 황혼 이혼하신 분들이 잠자리를 안 하는 부부가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그럼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정확한 말씀이신데 네. 그 사실은 이제 섹스리스 커플이 그냥 이제 뭐 우리는 사이가 좋고 뭐 이 문제만 그렇다라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네. 섹스리스면 사실은 두 분 사이의 친밀감이나 뭐 대화 횟수라든지 정말 가까운 정도, 뭐 각방 쓰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많죠.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 자체가 사실은 거리가 멀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중에 이제 남성들이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바깥에서 네. 그 배우자를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요즘에요. 이번 주인데요. 성매매 특별법 위헌 법률 심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어요. 네. 제가 요거 보면서 우리 두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실은 아까 올 때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네, 이것 벚꽃 보면서 때문에. 싸운 게 이제 이건데요. 벚꽃 대법원. 때문에 네. 옛날 네. 애인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이게 네. 왜요? 네. 약간 이제 사실은 이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긴 한데요. 네.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건데 네. 저는 성매매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네네. 그게 하는 부부 이게 뭐 어찌 보면 외도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부부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외도이고 네. 또 아주 안 좋은 방법의 사실은 외도인 거죠. 그렇죠. 예. 사고 네. 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성 인권 문제도 사실은 좀 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부부 관계 보호를 위해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사실은 이중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미성숙한 나라예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저는 성매매 특별법이 있는 것이 부부 관계 보호를 위해서도 여성 인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보면 제도적인 안전 장치를 사실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실제 그 성매매에 있어서 이제 그 직업적인 상대 말고요. 네. 그 당사자는 결국 남성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예. 굉장히 한국 남성들의 수준을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강제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아니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아니, 뒤집어서 뭐 네. 건널목에서 길 안 건든다고 맨날 그저 회초리 들고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자,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간통도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란해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뭐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콘돔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네. 관련된 상품의 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얘기예요.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간통이라는 문제에 대한 법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결국 이거는 형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고 네. 민법으로 다스려서 대신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 민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여성에게 혜택을 주고 남성에게 이렇게 벌칙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마찬가지 성매매 특별법도 예. 같은 이치 때문에 이걸 강제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요. 네. 성매매 자체는 합법화 시켜버리고 네. 대신 국가에서 정확하게 이 성매매를 통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성병동의 문제가 정리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네. 더 큰 의학적인 문제는
보건 관리가 안 돼요. 보건 관리가. 그게 무슨 말씀?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직업 여성들이 지금 예, 지금 관리가 직업 여성 됐는데 스스로 이제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네. 오히려 성병은 창고라고 했죠. 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성매매 특별법이 있었다고 해서 풍선효과 때문에 절대로 성매매 업소들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가정까지 침범하고 가정 그렇죠. 주택가 주택가. 주변까지 들어오고 음성화된 거죠. 예. 네, 이래서 그 저는- 풍선 효과처럼. 네. 그럼요. 오히려 유럽처럼 합법화 시켜놓고 네. 대신 걸렸을 경우에는 이건 네. 부부간에 민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음. 예, 손해배상이 있어야 되는 쪽이 맞는 네. 것 같아요. 사실은 부부싸움을 이런 아주 예. 저 예, 오늘 오더 강력하게 했습니다. 네, 그 정말 이 팽팽한 변론이 오늘 아마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말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정말 행복한 가정 부부의 아주 아름다운 성부터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면 네.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덧붙이면요. 네, 제발 한국 남자들 그렇게 다들 유치하고 수준 낮은 거 아니니까 네, 좀 믿어주셨으면 해요. 네. 대한민국 남성을 대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강동우 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강동우 백혜경 원장과 함께하는 소행성 직색에서의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습니다.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아내분들, 남편분들 문자나 전화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100원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번호는 771-0945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본격적인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자들 효과음, 네. 오늘 좀 약한데요. 약한데요, 지난번보다. 네. 어떤 기술일지 기대는 아주 큽니다. 먼저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의 네. 기술, 강동우 원장님.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몇 회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MC분만 아니라 제작진이 자세히 보셨으면 아실 건데요. 네. 제 패션에 딱 일정한 특징이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글쎄, 노타이. 라디오니까. 예. 네. 예. 제 패션의 핵심은 네. 저기 어깨 가방이죠. 어깨 가방. 예, 제가 왜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한쪽에다가 메고 다니시죠. 예, 맞아요.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 가방의 의미가 사실은 있는데요. 예. 예, 일단 기술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핸드폰 호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그러시구나. 네. 네, 그 가방에 들었군요. 그렇죠. 예, 저는 항상 뭐 이전에 방송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네. 이 핸드폰을 가장 멀리해요. 예, 메시지를 안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네. 전자파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예, 실제로 아마 호주머니에 핸드폰 넣고 계시면 예. 허벅지가 이렇게 너무 뜨겁다, 약간 뜨끈뜨끈하죠. 타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네. 꽤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왜 핸드폰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뇌에 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귀에 있었잖아요. 뭐가 나고. 그렇죠. 네, 뇌종양 네. 같은 것도.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쪽 연구에서는 호주머니가 왜 남성의 고환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예. 남성 호르몬의 생산과 정자의 생산이 30% 정도 감소한다는 논문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와.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원장님. 모범이 돼야 되니까. 예, 아니 근데 이건 아주 글쎄요, 뭐 알고 있지만 30%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쵸, 수치예요. 그쵸. 네. 예. 심지어 저는 애를 낳을 계획이 더 없는데요. 네, 그런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남성 호르몬 때문에. 네, 호르몬까지 예. 영향을 미친다. 알겠습니다. 아주 많은 남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에는요,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기술. 백혜경 원장님. 네, 저는 그 여성들이 사실 많이 사용하는 피임법 중에 하나로 이제 간편하고 편리해서 많이 사용하는 경구 피임약, 먹는 피임약 먹는 있죠. 거요. 이 먹는 피임약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호르몬 제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신을 막는 피임 효과는 굉장히 뛰어난데 사실은 이 호르몬 제제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성기능하고 관련된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떨어져요? 예, 그렇죠. 분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통증이라든지 성감이 예, 그렇죠. 떨어지는군요. 예, 뭐 성감 자체라기보다 분비 기능이나 흥분 자체가 조금 저하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좀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전에는 그런 피임약 먹는 동안 그렇고 안 먹고 끊으면 원상 복구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예.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 여기서 장기적이라는 건 6개월 이상이에요. 네.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예. 피임약을 끊고 나서도 음. 원상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피임약이 뭐 꼭 필요한 경우에 사실은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고 네. 사실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피임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호르몬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 꼭 필요한 경우는 물론 사용을 하셔야겠지만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이게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후 피임약인데 네. 사후 피임약은 일반적인 경구 피임약보다 훨씬 더 호르몬 용량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회성이긴 하지만 네. 이 사실은 미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끝나는 네, 게 네. 아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경구 피임약 말고 이제 주사요법으로 이제 네. 경구 피임약을 매일매일 먹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주사 제대로 이게 몇 개월 동안 이거를 이제 임플란트죠. 임플란트라고 해서 아, 심어놓는 거. 네. 피부에 이제 심어놓으면 이게 호르몬이 서서히 빠져나와서 경구 피임약 효과, 피임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이런 경우에 사실은 부작용이 많이 실제로 아.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성욕이 떨어졌다든지 뭐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네. 이 사실 임플란트 하신 경우가 꽤 있으시고요. 그런 케이스도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뭐 의학적으로 필요한 건 꼭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남용되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복용하는 거는 네.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왜 백선생님 저 자랑 안 해주신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이 논문이 네. 강 선생님이 보스턴 이 성의학 연구소에 있을 때 직접 쓰신 거예요. 직접 연구한 하버드대하고 논문. 같이 연구했던 논문이죠.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사실은 네.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아마 대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괜찮다. 괜찮아질 줄 예. 알았는데 이 논문이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혁명적이었던 이유가 네. 원 상태로까지는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호르몬이 인공적인 게 들어가니까 자연적인 상태가 교란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적응을 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쪽으로 교란되어 버려가지고 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럼 임신하는 데는 혹시 그런 연구까지 그 정도, 하셨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예. 성욕, 성기능 전반적으로 여성 생식기가 좀 취약해지는 편이죠. 네. 그 경구 피임약뿐만 아니라 그 왜 생리 중일 때 왜 저기 여행 갈 때 이럴 때 그렇죠. 여름에 이제 뭐 수영장을 가야 된다든지 맞아요. 뭐 네. 수학여행 가는 경우에 사실 중고생들도 사용을 하는데 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저는 쓸데없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좋지 않다. 네, 그보다는 이게 그냥 편리하니까 그냥 편하니까 네. 써야지라고 네.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자, 우리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휴대폰 그리고 그 엄마들이 주로 먹는 피임약 이런 것이 또 저해하는 요소였다는 거 오늘 잘 알았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한번 다시 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춘곤증에 좋은 봄나물의 이름을 맞히는 건데요. 봄에 활력을 공급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이것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샵 0945번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유러피언 스타일 감성 플라워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소행성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목요일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이야기, 줄여서 소행성,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임용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이게 고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네. 딸이 있거든요. 7살 아이가 있는데, 네. 아기를 어릴 때부터 제가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네네. 저하고 많이 친해져서 그런지 모르는데, 네. 7살, 6, 7살 되면 이제 아이가 많이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자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욕을 이제 안 시키고, 엄마한테 이제 목욕을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막 아빠하고 목욕을 하려고 하고 네. 또 제가 이제 집에서 샤워할 때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애기 앞에서 이렇게 옷을 다 스스럼 없이 벗다 보니까 애가 좀 이렇게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좀 크고 나니까 애가 좀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고 막 네. 예, 보는 것도 귀여워. 있고 네. 예. 키 높이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떻게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 처음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게 내가 너무 애기한테 너무 스스럼 없이 한 행동이 우리 애한테 더 안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애한테 이걸 끊어야 되는데 네. 당장에 끊으면 애가 또 아빠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끊다니 그렇고 아, 그래서 애기가 네. 저를 따라해가지고 네.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옷을 벗고 들어가는 습관이 생겨갖고 네. 그것도 요즘 조금 고민 아닌 고민이 돼버렸어요. 어쩔 때. 네. 아빠 역할을 따라하는군요. 네. 아. 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따라하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예, 기본적으로는요. 네네. 저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참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네. 아,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목욕도 자주 시켜주시고 그랬다는 거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많은 아빠들이 못하고 있죠, 그죠? 네. 저는 그것밖에 안 해서. 예, 비교적 이렇게 스킨십을 아이한테 주는 건 잘했는데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아버님도 딱 이 시점 되니까 이제 왜 걱정이 좀 되잖아요. 네. 네, 걱정이 저희가 되죠. 저희가 보통 5세 정도를 얘기를 해요. 만 네네. 5세. 예. 예. 그러니까 와. 지금 딱 따님 나이죠. 7살이면 아마 만 5세 또는 네, 만 생일이 5세 빠르면 나오죠. 네네네. 만 6세 정도거든요. 네. 네네. 네. 예. 근데 이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네네. 예. 근데 사실은 그 말이 그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 만 5세 전후가 되면 아이들이 어떤 네. 이제 본인의 어떤 뭐 성기라든지 어떤 성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생길 때요. 그러니까 아이가 딸이니까 네. 아빠의 그러니까 모습을 특정 부위를 빤히 쳐다본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자기하고 다르니까 예, 네. 사실은 신기할 수도 있고요. 뭐가 다르구나. 예, 신기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시기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관심을 아. 많이 가지긴 하는데 네. 이 시기부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지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네. 만 5세 전후부터는 이성의 부모, 예, 그러니까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엄마, 예, 여자아이 딸인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벗은 몸을 네네.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보여주거나 함께 네. 사실 목욕을 시키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아빠가 벗은 몸을 너무 스스럼 없이 보여준다든지 이러면 네. 사실은 조금 그 부분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뭐 아이하고 지금 보내는 시간이 목욕시키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아이한테는 아빠와 함께 하는 보내는 시간이죠. 즐거운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네네. 목욕 말고 뭐 다른 같이 놀아준다든지 뭐 산책을 같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또 가지시되 아빠가 이제 목욕을 시킬 때 아빠도 같이 벗고 하시지 말고
뭐 아니, 같이 벗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네. 그렇게 하시거나 하시지 말고 이제 그 수영복이죠. 수영복이나 수영복. 예. 예, 아니면 수영복이나 어차피 또는 이제 빨래해야 속옷을 되니까. 예, 아니, 속옷은 아빠가 목욕만 시켜주시는 건 괜찮아요. 아, 좋죠. 그거는 괜찮죠. 괜찮다 예, 하시네요. 그거는 예. 괜찮은데 이제 네. 뭐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아빠 말고 엄마랑 목욕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할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면 예, 아이들도 그게 그런 개념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그 아이 앞에서 아빠가 벗은 모습을 너무 그렇죠.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네, 너무 바람직하지 덜렁덜렁 않다는 다니지 마시란 얘기예요.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예. 어제도 순간 뜨끔해갖고. 예. 뭐 네. 충분히 그 변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시잖아요. 그럼 네네네. 아버님도 아이도 좀 뭔가 어색한 부분도 있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신 거거든요. 네. 신기하게도 딱 맞습니다. 대충 네. 이때 되면 조금 이제 분리가 필요하고 예. 단 절대로 뭐 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하거나 억제라는 것보다는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좀 다르단다 스킨십도 왜 하면 가운데 싸운다고 그러셨잖아요. 애기가 네네. 끼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있을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예. 네, 임 선생님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목욕도 시키는 게 저는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애가 이제 커서. 근데 이제 네, 그것도. 뭐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하시고 스스로 이제 아이가 엄마랑 할래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놀이 해달라는 말씀. 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도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오늘은 성교육 관련된 사연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한 개 제가 덧붙여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두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저는 평소 두 아들과 편하게 스킨십을 하는 편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엉덩이를 토닥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인 첫째 아들은 괜찮은데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아들은 제가 엉덩이를 토닥이면 자기도 따라서 제 가슴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제 느낌에는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오히려 성의 눈이 더 밝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둘째 아들에게 스킨십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지고요. 아들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건지 또 만약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면 아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네. 네. 사실 이 경우는 이제 그 어머니는 혹시 이제 가슴을 만지는 거니까 네. 아이가 뭐 성에 너무 일찍 눈을 뜨나 하시는데 네. 아이한테는 이게 성적인 의미가 아니고 네. 엄마하고의 어떤 애착 관계. 그러니까 이제 막내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아니면 그러니까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예. 뭐 분리불안 뭐 또는 네. 애착 관계에서의 불안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인데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얘가 뭔가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친구 사이에서나 선생님하고 사이에서나 또는 실제로 엄마 아빠하고 사이에서 뭔가 이제 아이가 만 지금 한 8, 9세 정도인데 네. 물론 이제 만 5세, 6세부터 좀 독립성이 이제 많이 좀 발달하고 이전에 비해서 훨씬 아이가 독립적으로 되긴 하지만 네.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늦어지거나 또는 잘 가다가 네. 뭐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게 생기면 퇴행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기로 아이가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아이가 뭐 최근에 뭐 좀 힘든 일이 있었다든지, 힘든 일이 있었다든지, 뭐 또는 이제 엄마가 뭐 갑자기 뭐 일을 하게 됐다든지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시간이 많거나 하면 네. 이제 아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졌다 생각하면 더 이렇게 움켜잡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네. 그래서 가슴을 만지는 행동이 꼭 뭔가 아이한테는 성적인 그런 게 아니고 엄마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는 네. 좀 그런 욕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이가 뭔가 힘든 일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오히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 아이를 너무 이제 사실은 이러면 엄마가 지금 그 당황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네, 엄마가. 네, 네. 엄마가 깜짝 놀라서 당황하신 건데 네. 사실은 이렇게 그런 뭔가 네가 나이가 이제 좀 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엄마도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행동을 밖에 나가서 하거나 이게 허용이 되면 좀 괜찮은 줄 알아요, 또 아이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드럽게 조금 저지를 하는 거는 좋은데 네. 그걸 너무 엄하게 이러면 안 된다든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질책을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 이제 네. 성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한 죄책감이나 거부감을 빠질 수 있는데 단기적은 괜찮아요. 네. 10살짜리 아이라도 심지어 뭐 15살짜리 아이도 잠깐 엄마하고 뒤에서 끄라는 건 괜찮은데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반복된단 말이죠. 습관적이라면. 그러면 아까 백 선생이 얘기한 대로 혹시 다른 쪽의 아이가 뭐 불행을 겪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 네. 그럼 우리가 왜 굉장히 아프면 그쵸. 뭐 누구한테- 40대 아저씨도 병원에 엄마 입원하면 많이 엄마하고 가죠. 찾잖아요. 네네. 그런 행동의 일환이라고 기본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네. 만약 이게 단기가 아니라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네. 뭔가 엄마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의 문제가 있거나 그것도 발견이 안 된다면 계속 반복될 때는 전문가에게 네. 한번 아이의 감정 상태를 좀 분석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를 잘 살펴서 그렇죠. 어머니가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전화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원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어떤 일로 고민을 문의를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지금 결혼 15년 차 된 그 40대 동갑인 이제 주부인데요. 네네. 네네. 저희는 결혼 초나 지금이나 서로 그런 그 성관계 그런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적적이거나 많이 좋아하지를 않아서 둘이 비슷한 성향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남편이나 저나 곧 갱년기가 오기도 할 거고 또 저는 지금도 약간 이제 그런 걸 느끼긴 하는데 좀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더 이런 횟수를 조금 늘려서 네네. 좀 부부관계를 유지를 해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이런 패턴으로 계속 유지를 해도 큰 괜찮은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아직은 그래도 금술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곧 닥칠 갱년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또 잘 지나갈 수 있는지 네. 그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해서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주 1회 정도 관계를 가지시는데 네. 네. 약간 두 분 다 막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횟수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사실은 횟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20대면 일주일에 몇 번을 하고 30대는 이런 법칙이 이야기들을 있잖아요. 하는데 예. 사실 그거는 학문적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섹스리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하라든지 1년에 10번 네. 미만이면 너무 적어도 너무 적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거 말고는 이제 월 1회 지금 이상은 되시니까 사실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신데 그 네. 횟수에 너무 사실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렇게 그거는 아니시고 두 분이 사실은 이제 그 여건이 되고 마음이 맞으시면 관계 가지시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적지 않으면 괜찮으세요. 저는 오히려 횟수보다 그렇죠. 내용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제 섹스리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여서 네. 혹시 몇 년 후에는 그렇게 만약에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간다면 그 남편에게 그럴 때 어떤 신체적으로 조금 안 좋거나 건강에 그런 영향들이 있기는 한가봐요, 선생님. 예, 무조건 섹스리스라고 건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네. 네. 반대로 이제 섹스리스 문제가 있는 부부들에게는 네. 건강이 나쁜 경우가 많죠. 건강이 나쁜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 성생활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남성이 심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던 적신호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왜 부부 금슬은 주 1회 정도 좋은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부 금슬이라는 게 꼭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관계도. 가벼운 스킨십이나 함께 예. 영화를 보거나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아주 생각을 좋으시네요. 하거든요. 예, 그럼요, 그럼요. 15년. 예, 팔베개를 해주거나 어깨 동무를 하거나 그런 걸도 사실은 좋아하거든요. 예, 지금 자랑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사실은 남편이 결혼 초부터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해서 네네. 늦게 귀가를 해서 사실은 이제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이제 잠을 충분히 재우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패턴이 시작이 된 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이제 질병 때문에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섹스리스 때문에 어떤 질병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네. 제가 큰 위안이 되기는 하네요. 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성기능에 가장 좋은
정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뭐냐, 음식이 뭐냐, 그러면 바로 성생활 그 자체예요. 아. 성생활은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예.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를 해도 뭐 기분도 좋고 하지만 사실은 성생활만큼 우리 몸에 많은 그 긍정적인 일종의 마약이죠. 네. 옥시토신이라는 뭐 물질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일 좋은 거는 행복이나 건강 차원에서 성생활 유지하는 건 맞는데 네. 반대로 반드시 성생활 유지해야만 건강이 좋다는 건 아니죠. 네. 네. 전반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래도 성생활은 우리에게는 좋은 청신호이고요. 이제 네. 갱년기로 되는 걸 지금 걱정을 하세요. 네. 근데 아마 두 분이 느끼실 때 직접적으로 나는 갱년기다 하는 건 아마 사모님이 먼저 느낀 것처럼 보일 텐데 네, 네. 엄밀한 의미에서 갱년기의 시작은 남편이 먼저 진행돼요. 나이상으로는. 아, 그렇군요. 예, 동갑내기 부부 예. 사이에서는. 남자들은 보통 40대 중반에서 후반 쪽에서 갱년기가 시작되고요. 아, 그래요. 여자들은 보통 48세에서 52세 그러니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거든요. 한 3년 정도 늦게 잤는데 네. 다만 차이점은 남자들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고 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가 이제 변해가잖아요, 그죠? 그런 증상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네. 차이점을 네. 분명하게 느끼는 거죠.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큰 도움 됐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참 사이가 좋은 부부들일수록 더 걱정들을 하시고 더 네. 이제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치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저는 방금 사모님이 되게 보기 좋았는데요. 네, 일종의 성관계도 결국 인간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톤이 굉장히 차분하시고 예의 바르시잖아요. 네, 네, 똑같습니다. 내 배우자도 예, 그렇게 차분하게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감정으로 예의 바르게 대한다면 부부의 금슬이나 뭐 성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이 아주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남편 부럽네요.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앞에 이제 그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 그러니까요.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네. 요즘에 다들 집집마다 귀한 예. 아이들이잖아요. 귀한 맞아요. 자식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참 흥미로운 게 아버지들이 이렇게 딸의 대한 사랑. 네, 근데 케어를 딸바보라 하면서도 그러죠. 네, 그렇죠. 케어를 하면서도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잘하고 있는 건지 예. 오버하는 건 아닌지 예. 예, 걱정하시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이게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전화도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건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예. 옛날 아버지들이 어디 딸 목욕을 시켜줘요. 예, 예. 전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네, 건강한 울디의 성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두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독같이 해야죠. 완벽하게 안 지켰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한 것은 많이 없어. 실수하다 미끄러가지고 다쳤는데 감나무 밭 내기 싫어가지고 감나무 밭 매다가 다쳤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 돈 안 주면 뭐 산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맨날 사다 먹는 거 그런 것도 있지 뭐. 우리 것 때문에 누갈사탕뿐이 더 있어요. 누갈사탕, 번데기 같은 거, 번데기 과자 같은 거 그것뿐이 더 있어. 뭐 어릴 때 거짓말은 다른 거 있겠어요. 뭐 주전벌이 하기 위해서 뭐 학교 다닐 때 정말 자기 용돈을 갖다 조금 더 쓰기 위해서 안 사도 되는 뭐 학용품이라든지 책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용돈에 조금 보태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어릴 때는 형편들이 전부 다가 크게 좋지 않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잘 발각이 안 됐지 싶어요. 해봤자 얼마겠어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거짓말이고요. 오늘은 추억의 거짓말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과자 하나 더 사 먹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거짓말에 엄마가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엄마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봐주셨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지금 흐르는 곡은요. 게오르그 잠피르의 Childhood Memory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스트레스도 감기처럼 옮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목소리 톤, 표정, 자세, 심지어 냄새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건데요. 가만히 앉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답니다.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게 스트레스뿐만은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말고 웃음이랑 행복을 전염시키는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춘곤증에 특히 좋은 봄나물, 바로 정답은 두릅이었는데요. 오늘 정말 정답 많았습니다. 다른 분들 오답으로 보내주신 냉이, 파, 예. 민들레도 있었고요. 도가니도 있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3769님, 6129님, 0407님 세 분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마지막 곡은요.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